이제는 무용가보다는 교육가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춤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색이 있는 지역춤을 발굴해서 무대화 시키자 최종적으로 낙점한 게 달구벌 득배기 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판송이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춤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으로 먹는 약 같은 춤, 이런 춤을 지도하여 여러분들이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송파구 오륜동에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이자 무용가 백현순입니다. 사실 저는 교수 이전에 중요무용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춤을 이수한 춤꾼으로서 그리고 우리춤 안무가라는 타이틀로 불렸습니다. 저와 송파가 인연을 맺은 건 2006년으로 벌써 16년이 되었는데요. 창원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에서 한국체육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발령받은 연도가 2006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한국체육대학교 무용학과는 생활무용학과로 이름을 바꿨고 다시 공연예술학과로 개칭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요. 저는 꾸준히 이 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송파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저보고 한국춤을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선택한 계기가 너무 단순해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제 고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처음 춤을 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무용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방과 후에 저희들 보고 잠깐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책상을 쭉 뒤로 밀어서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둥절한 저희들에게 간단한 무용 동작을 가르치시더니 마침 곧잘 따라하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저보고 소질이 있다고 막 칭찬하면서 무용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셨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신이 난 저는 부모님을 쫄라서 허락을 받았고요. 본격적으로 무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현대무용이나 발레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춤을 배웠고 또 하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우리 한국춤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 없이 평생의 진로를 선택한 셈인데 우리 춤을 수십 년간 해왔고 지금은 후학까지 양성할 정도가 되었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운이 좋게 저는 예고 교사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예고 교사는 새벽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고 학생들은 저희 지도를 잘 따라와 줘서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화여대나 경희대, 한양대에 합격해줘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 정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저 원래의 꿈이었던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1984년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하던 당시에는 대학 동문들이 모여 공연을 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인 효성여대를 졸업한 한국무용 전공자들을 모아서 효부회를 창단해서 공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딴 백현순 대구무용단을 창단해 본격적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 춤은 민속무용이나 전통무용을 알리는 정도였지만 우리 무용단을 시작으로 전통적인 우리 춤에
창작적인 요소를 가미해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단체는 잘 없었어요. 저는 개인 공연뿐 아니라 지역 간의 무용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역 간 무용 연합 제전, 보다 가까이에서 춤의 기교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극장 춤 페스티벌 등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 위에도 타 지역과의 무용 교류 공연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독도 공연과 포항제철 초청 공연, 서울무용제, 대구무용제, 전국무용제 등 문화소외 지역 공연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공연 등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무용단을 꾸려나가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비평가들이 비평적인 평가는 좋았지만 공연에 드는 제작 경비가 많이 들었고, 또 단원들도 창작 생활과 경제적인 생활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지금무용단인 창원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공채가 났었고, 저는 응시하여 선발됨으로써 지금무용단의 안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기량이 좋은 무용수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제작비 지원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죠. 무엇보다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무용 작품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무대에서의 공연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었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든 첫 생각은 특색이 있는 지역춤을 발굴해서 무대화시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춤을 찾았고, 물론 창작춤도 지속적인 공연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낙점한 게 달구벌 덧배기 춤이었어요. 달구벌은 대구의 옛 지명이고 또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달구벌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덧배기 춤은 탈난 것을 없애는, 탈난 것을 거듭 없애는 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또 이 덧배기 춤은 부산 지역의 들노름이나 경남의 탈춤인 오광대, 안동 화해탈춤, 그리고 대구의 농악이나 날매북춤 등의 춤가락에 들어있는 경상도 전 지역 특유의 덧배기 장단에 맞춰 추는 향토춤이기도 했습니다. 이 덧배기 춤에 제가 배웠던 애춤을 결합해 1999년 창원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올렸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았습니다. 예술감독을 하던 중 2006년도죠. 그러니까 2005년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직에 공모할 기회가 생겼고, 운 좋게 저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무용단에서는 제가 말로만 설명해도 단원들은 금방 알아듣고 바로 동작을 만들어 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면서 지도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동작을 만드는 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초반에는 참 답답하였지만, 대신 학생들에게는 그들 젊은 청춘들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열정과 끈기가 있었어요. 그걸 알게 저 역시 무용을 지도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했고, 학생들도 저의 그러한 노력에 화답하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눈부시게 발전한 학생들이 각종 콩쿠르에서 상을 받고 졸업해 지금 무용단에 취업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춤을 마음껏 추는 것을 볼 때 저는 교수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뭘 하는가 알아보면,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가르치거나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거나, 혹은 생활무용 영역에서 일반 대중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모두가 춤과 함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학생과 제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 생각하니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비록 이제는 무용가보다는 교육가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춤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요무형문화재의 97호인 살풀이춤을 입소하였는데요. 살풀이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춤이고 한국 정서가 가장 잘 느껴지는 춤이라고 생각됩니다. 느린 장단이 요즘 세대들의 빠른 템포와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대신 우리 고유의 정서인 한이 담겨 있습니다. 한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분풀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한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귀고 녹여서 풀어내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도 닦는 듯이 자기 스스로 치유해내며 이를 통해 화해와 밝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풀이춤 역시 춤을 통한 좌절의 회복, 즉 부정적인 속성을 살풀이춤 동작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진취성과 미래지향성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거지요. 한국 음식의 별미인 젓갈처럼 시간적인 연륜과 함께 오래오래 묵혀야 제맛이 나듯이 살풀이춤은 어떤 정신적 깊이에 도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잘 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이나 판소리, 우리 한국춤 등 한국적인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왜 우리 춤은, 즉 우리의 전통예술은 대중적인 인기가 없을까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우리 국악이나 판소리, 한국춤 모두 박자가 느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무엇이든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시대의 흐름도 아주 빨라지는데 그에 비해 속도감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춤 역시 전통 음악에 맞춰 느리게 춤을 추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이 지겹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때 외국 것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 사대주의가 점차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류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듯이 우리 전통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재창조해낸다면 곧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되 형식적인 현대적인 그릇으로 담아내는 융복합적인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일찍부터 영상무용, 즉 비디오 댄스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창원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시절부터 우리 춤을 카메라로 찍어 영화처럼 공연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판송이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춤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시는데요. 저 역시 우리 춤에 태계 이황 선생님의 독창적인 신체론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계기는 2005년 활인신방을 연구하고 지도하시는 태계 이황 선생님의 후손인 이동한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활인이란 사람을 살린다는 뜻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걸린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오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활인이란 심신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막혀있던 기혈의 통로를 열어 올바른 순환이 되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활인신방의 원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춤의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삶을 생각하게 하는 깊이 있는 호흡을 통한 느린 움직임이 바로 우리 춤의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계 선생의 할인신방의 원리에 우리춤적인 신명과 재미, 즉 예술적인 가치를 불어넣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활 한국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활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춤은 대자연의 원기를 호흡과 함께 우리 몸의 굴신 운동을 통해 몸에 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운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님은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 역시 단순히 약으로 낫게 하기보다는 정신과 마음으로 닦는 수양법인 활인신방에 우리춤이 갖는 안정적인 정서와 운동량을 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활인신방을 결합한 우리춤을 대중적인 건강운동춤으로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언젠가 21세기 더욱더 요즘 시대에는 웰빙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현대인들은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 여러 가지 생활 무용이 건강과 문화의 복합 트렌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젊은 엄마들은 미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은 발레, 자신의 자녀들에게 발레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왜 춤을 배워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무용은 표현예술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창의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즉 표현해내는 능력, 그러한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무용 장르를 가르치든지 무용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이 커지고 무용 시간을 통해 마음껏 뛰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레만큼이나 언젠가는 우리 한국춤도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버 인구가 늘어나 의료비 문제 등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염원해 왔지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무용인 활인을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천천히 마음을 모아 기혈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시키게 하고 또 마음으로 먹는 약 같은 춤, 이런 춤을 지도하여 여러분들이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보다 춤추러 오는 횟수가 훨씬 많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송파구 주민 여러분부터 만나보고 싶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예술 분야에 무한한 자원이 있고 주민분들도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 주민들의 경제적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주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가끔씩 올림픽 공원이나 호수 공원을 거닐고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송파구 오륜동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이자 무용가 백현순이었습니다.